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앞에서 이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40페이지부터 24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보려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이 되어 갔는지를 보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5.10 총선거예요. 5.10 총선거.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다. 5월 10일에 있었기 때문에 5.10 총선거 또는 50 총선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총선이니까 누구를 뽑는 거겠어요? 총선이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그렇죠? 대선은 대통령 선거,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바로 5.10 총선거.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뽑았으니까 당연히 그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은 한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바로 재헌입니다. 재헌. 말 그대로 헌법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헌국회는 바로 헌법을 만든 국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헌국회에서 만든 헌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재헌헌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후에 헌법이 몇 차례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의 개정된 헌법과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 만들어진 헌법을 재헌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만들어진 날짜는 우리가 재헌절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7월 17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까지 만들고 났으니까 이제 이 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게 돼요.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뽑냐면 국민들이 직접 뽑는 방식의 현재와 같은 그런 직접 선거의 방식이 아니라, 이때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간접 선거의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이 되냐면 이승만, 그다음에 부통령으로는 이시영.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이승만,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소속이 돼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시영이 이렇게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수립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우리가 강복이 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3년 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친일파 청산 문제, 두 번째는 농지 개혁.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이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문제였어요. 자, 먼저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친일파가 밉다, 반민족 행위자들이 밉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뚝까 패고 처벌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뭐든지 간에 법을 만들고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뭘 만드냐면 반민족 행위 처벌법부터 만들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뭘 만드냐면 이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너무 길죠.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민특위를 먼저 구성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싹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고 검거해가지고 이제 재판에 넘겨서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누가 방해를 하냐? 이승만 정부가 방해를 해요. 이승만 정부가 방해를 한다. 아니, 이승만도 분명히 독립운동을 했었던 독립운동가였었는데 대체 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했을까? 그 이유는 해방 직후에 이승만이 지지 기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김구라든지 여운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아주 그 지지 기반이 아주 튼튼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었어요. 김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바탕으로 하는 지지 기반, 그 다음에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해방 바로 직전까지도 국내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았고 그만큼 지지도가 높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저기 멀리 미국에서 혼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김구라든지 여운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이 자기 어떤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지지 기반을 어떤 사람들로부터 끌어들이냐면 이제 그 지주들, 자본가들 그런 사람 제주 자본가 출신의 우익 세력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모든 지주, 모든 자본가들이 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였던 건 아니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들을 잡아들인다라는 건 곧 이승만 정부의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친일파 청산은 성공이 된다, 실패를 한다.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친일파 정산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농지 개혁이에요. 농지 개혁. 농지 개혁을 실시했는데 왜 농지 개혁을 했냐면 이 당시에 상당수의 경제 활동은 농업에서 이루어졌어요. 농업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농민들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소작농들이다.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농민들이 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농지 개혁을 추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한 가구당 한 집당 가질 수 있는 토지 제한을 두는데 그게 몇이냐면 3정보를 한 가구당 가질 수 있는 토지 최대 면적으로 제한을 둬요. 이 3정보라는 게 평수로 치면 한 10,000평 정도 돼요. 10,000평, 10,000평. 그래서 한 가구, 한 집당 토지를 10,000평까지만 가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지주 출신이라면 10,000평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3정보 이상의 땅에 대해서는 나라에다가 팔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지주들로부터 땅을 사들입니다. 이게 유상 매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한테는 어떻게 나누어 주냐? 농민들한테도 땅을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농민들로부터 돈을 받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이 방식으로 농지 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물론 그 농민들이 그때 바로바로 땅값을 주진 않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농민들이 소득이 생긴 다음에 농사를 계속 짓다 보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걸 팔고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돈을 갚는다라는 거예요, 국가한테. 그래서 이렇게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방식으로 농지 개혁을 추진을 했다. 이 농지 개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지주 소작제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거의. 일부 남아있기도 하지만 거의 없어지게 되더라. 왜 없어지냐? 소작농들이 많이 사라지고 자영농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영농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주 소작제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고, A가 또 어떤 A가 있냐면 남한이 공산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 저지시킬 수가 있었다. 갑자기 왜 남한이 공산화가 될 수 있었던 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농지개혁법이 이루어지던 시기가 언제냐면 1949년부터 해가지고 1950년대 초 거의 6.25 전쟁 직전 이 시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북한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농민들한테 야 너희 땅도 없어가지고 농사 제대로 못 짓지, 다 소작 짓지. 그러면서 야 우리가 너네 땅 다 나눠줄게 라고 하려고 보니까 이미 농지 개혁이 다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한테서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메리트 있지가 않게 되었다. 그런 메리트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간 어떤 공산주의적인 개혁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 농민들이 약간 좀 시큰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 때 남한이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지 개혁은 이거는 친일파 청산과 반대로 그래도 다행히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한 정권 수립에 대해서 볼 텐데, 자, 이 당시에 남한에서는 이렇게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었다라고 한다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정권이 수립이 되었냐를 한번 볼게요. 자, 북한에서는 두 가지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평남. 평남이란 거는 평안남도예요. 평안남도. 그 평안남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평안남도에서 있었던 건준위,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조직이었냐면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조직, 이렇게 두 개의 조직이 있었어요. 이 평남 건준위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끌고 있었냐면 조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였어요.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는 누가 이끌고 있었냐면 김일성이 이끌고 있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조만식과 김일성이 이렇게 서로 약간 좀 라이벌리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때 누가 북한을 장악하고 있었죠? 남쪽에는 미군정이 있었고 북쪽에는 어떤 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었죠? 소련이 들어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소련이 인민위원회를 지원을 해줬다. 왜? 여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이고 여기는 민족주의 진영이니까. 그래서 민족주의를 탄압을 하면서 이 사회주의 중심의 인민위원회를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한식이 제거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일련의 개혁들을 하게 돼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친일파들을 청산합니다. 북한에서도 모든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친일파들을 청산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하냐면 토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시기가 북한이 더 빨라요. 남한보다. 남한 같은 경우에는 49년도에 이제 토지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46년도에 바로 토지 개혁이 시작이 돼요. 어떤 식으로 토지 개혁을 하냐면 사회주의 국가답게, 공산주의 국가답게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주들로부터 땅을 강제로 돈을 안 주고 빼앗고, 그리고 그렇게 빼앗은 땅을 농민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준다. 이런 식으로 토지 개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에 땅을 빼앗겼던 지주들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남한으로 내려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반공주의자가 되죠. 그렇죠? 공산주의를 겪어봤으니까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에게 땅을 빼앗겼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반공주의자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개혁을 하냐면 주요 시설들을 다 국유화를 합니다. 국가가 다 갖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회주의니까 충분히 이런 일들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국가를 정식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는데, 북한의 정식 국호가 뭐냐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더라도 북한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는데,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보면 그냥 봉건국이에요. 봉건국가. 마치 옛날 왕이 존재하는 그런 국가 같은데, 어쨌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언제 세워지냐면 1948년 9월 9일 날에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 남한 정부가 만들어진 것은 48년 8월 15일. 근데 북한 정부가 만들어진 것은 48년 9월 9일이죠. 왜 북한 정부는 일찍부터 토지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식적으로 발표는 늦게 했을까요?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눈치를. 왜? 북한이 먼저 정부 수립을 발표를 하게 되면 분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북한한테 있다. 근데 정식적인 정부 수립을 남한에서 먼저 발표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북한이 발표를 하더라도 분단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할 수가 있어요? 남한한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이 남한보다 한 2주 정도 늦게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 다음에 북한 정권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간단하게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개의 정부가 수립이 됐으니까 이제 전쟁이 남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